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직접 다녀온 일본 소도시 다카마스를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카마스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이 영상 하나만 보고 가셔도 될 정도로 위치부터 교통, 숙소, 우동 맛집, 관광지, 당일치기 섬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카마스는 어디에 있을까요? 먼저 많은 분들이 다카마스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몰랐습니다. 다카마스는 일본 시코쿠 지방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오사카에서 서쪽, 후쿠오카와 오사카의 중간 정도의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히는 가가와현의 현청지이고 시코쿠 지역에서는 가장 접근성이 좋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카마스는 가장 유명한 게 우동의 성지라고 불립니다. 가가와현 자체가 일본 전국의 우동 소비량 1위예요. 그래서 여행을 가보면 정말 동네마다 우동집이 있고 아침부터 우동을 먹는 사람들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2번, 그러면 다카마스 여행은 몇 박 며칠이 적당할까? 제가 직접 다녀와 보니 다카마스 시내만 본다면 2박 3일 정도가 적당했습니다. 하지만 나오시마, 쇼도시마 같은 섬 여행까지 생각한다면 3박 4일 또는 4박 5일까지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4박 5일이 넘어가면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다카마스 시내 자체는 아무리 길어도 하루 반 정도면 정말 다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길게 잡으면은 할 게 없다라고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2박 3일 혹은 3박 4일을 추천해 드립니다. 세 번째, 다카마스의 매력은 뭘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카마스는 화려한 도시는 아닙니다. 도쿄처럼 볼거리가 넘치는 것도 아니고 오사카처럼 번화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조용하고 깨끗하고 사람이 적고 그리고 여유로운 분위기를 좋아하신다면 만족도가 높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본 사람들의 일상을 가장 편하게 경험할 수 있는 도시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공항에서 시내 가는 법입니다. 다카마스 공항은 굉장히 작은 공항입니다. 그래서 입국 심사도 빠른 편이에요. 그리고 짐 찾는 것도 되게 웃긴 게 여러분, 이 가드레일이 일자예요. 그래서 미리 그 일자에 사람들이 다 서 있잖아요? 그러면은 치고 들어가기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덩치가 큰 분들이 앞에 계시면은 이렇게 막 보다가 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스미마생 이러면서 겨우겨우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끌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드레일이 일자인 공원은 저도 처음 봤어요. 그리고 또 거기를 찍지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사진도 못 찍게 해요. 보통 우리가 짐 나오는 장면은 사진 못 찍게 하지 않거든요. 어떤 공항도. 사실 그런 데 별로 없거든요. 근데 못 찍게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짐을 찾고 나오면 바로 공항버스를 탈 수가 있고요. 공항버스 티켓을 타는 기기도 되게 직관적이에요. 한국어도 다 있고. 그래서 공항에서 짐 찾고 나오면 그 기기가 2개가 보입니다. 2개 중에 하나로 딱 가서 내가 숙소가 가하라마 지역 주변이다. 그러면 가하라마 지역으로 가시면 되고, 내 숙소가 다카마스역 주변이다. 그러면 다카마스역으로 가시면 됩니다. 실제로 관광객 대부분은 공항버스를 이용해요. 택시도 있긴 한데 택시도 막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비싸죠. 근데 막 10만 원 이렇게 나오진 않고 4만 5천 원에서 5만 5천 원, 6만 원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째, 숙소는 그럼 어디가 좋을까? 개인적으로는 저는 가성비를 찾으시는 분들은 가하라마 지역 근처를 추천을 하고요. 나는 좀 숙소 컨디션이 중요하고 여행 취약자들이 있다. 아기가 있거나 노인분이 계시거나 그러면 다카마스 역 쪽을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면 다카마스 역 쪽이 조금 더 고급 호텔에 그리고 숙박비도 더 비싸요. 그러니까 다카마스 역 주변은 보통은 15만 원 이상의 좀 큰 대형 호텔들이 많고요. 가하라마 지역은 가성비 호텔, 싸면 7만 원, 그리고 조금 가격이 나간 다음에 10만 원 정도의 호텔들이 있기 때문에 가성비인가 아니면 우리 여행에 뭐 여행 취약자들이 많은가를 좀 고려하셔서,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하실 점은 내가 페리를 많이 탄다. 그러면은 또 다카마스 역 쪽을 추천하기는 합니다. 근데 가하라마 지역에서 페리역 가는 것도 하나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 2개를 생각하셔가지고 아마 숙소를 결정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섯 번째, 다카마스 여행의 핵심은 우동입니다, 여러분. 다카마스 여행은 사실상 우동 여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자면 우동집이 진짜 많아요. 제가 묵었던 코코호텔 주변만 해도 그냥 우동집이 널려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낀 점은 한국에서 먹던 우동과는 면 식감 자체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쫄깃하고 탱탱합니다. 그리고 꼭 알아두셔야 될 점이 유명 우동집들은 되게 특이하게 새벽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하거나 또는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하거나 그러니까 이게 우동 먹 계획을 세우려고 해도 3시에서 5시 막 이때는 닫은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여행을 많이 다녀봤으니까 보통 맛집을 갈 때 애매한 시간에 가거든요. 왜냐면 그래야 웨이팅이 적으니까. 근데 여기는 아예 아침에 열어서 2시에 닫거나 아니면 아예 저녁에 열어서 새벽 2시에 닫거나 이렇기 때문에 일괄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우동집을 쫙 리스트를 뽑아보신 다음에 영업시간을 확인하셔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7번째, 꼭 가봐야 할 관광지입니다. 첫 번째는 리스린 공원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다카마스 원탁 관광지예요. 일본의 정원의 정석과 같은 곳이고요. 일본의 3대 정원에 속하는 곳입니다. 사진 찍기도 정말 좋고요. 특히 나 초록초록한 거 너무 좋아한다. 자연 너무 좋아한다. 그럼 너무 추천드립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은 여름에 가시면 너무너무 더울 거예요. 그래서 아침 시간대에 방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리스린 공원은 내가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겠다. 그러면 시간 정도를 잡고 가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내가 한쪽만 보겠다. 그러면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지도도 같이 띄워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쭉 여행 계획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다카마스 성터입니다. 여기는 도심에서 걸어갈 수 있는 관광지이고요. 특히 페리 타고 나와가지고 역으로 가는 길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짜셔도 좋습니다. 도심에서 걸어갈 수 있고 바닷물이 들어오는 해자라는 것 때문에 일반적인 일본의 성과는 또 다른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바다에서 사는 물고기들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먹이주기 체험도 조금 더 다양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8번째, 이것 때문에 가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나오시마 가시는 분들은 꼭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나오시마 섬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나오시마 섬은 섬 전체가 미술관인 일본의 작은 예술섬입니다. 특히 노란 호박, 지중미술관, 바다풍경, 오래된 시골 마을이 다 한 곳에 섞여 있는 게 매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가시는 분들은 저기 미술관만 보러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자전거를 타고 섬을 구경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도 추천하고, 예쁜 건축물 감상을 좋아하시거나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거나 카페 가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을 드립니다. 가장 유명한 거는 옐로우 펌킨인데요. 바다 끝 방파제에 있는 노란 호박 조형물입니다. 나오시마의 사진의 90%는 다 이 노란 호박이에요. 제 브이로그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줄이 막 그렇게 길지 않고 그 장소만 딱 찍고 나오세요, 보통은. 그래서 기다릴만 합니다. 아주 덥지만 않으면. 미술관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3가지 정도가 유명하거든요. 첫 번째는 지추미술관입니다. 제가 지중미술관이라고도 불렀던 곳인데요. 여기가 나오시마에서 가장 유명하고 클로드 모네의 수령, 이런 작품이 유명합니다. 자연광만 사용하고 여기 사진 촬영도 안 돼요. 그리고 예약 안 하면 절대 못 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현대 미술에 관심이 없어도 와, 건축물 미쳤다 이런 말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좀 예술적인 거 좋아한다 이러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추천드리고, 두 번째는 베네사우스 뮤지엄입니다. 여기는 호텔과 미술관을 합쳐놓은 공간이에요. 미술관 안에 호텔이 있고 호텔 안에 작품이 있습니다. 쿠사마 야오이 작품이 있고요. 나오시마 감성을 가장 잘 느낄 수 있고 초보자에게도 쉬운 곳입니다. 그래서 내가 미술을 정말 아예 모른다 이러면 베네사 하우스 뮤지엄 추천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한국 작가 이후환 님의 작품이 있는 이후환 뮤지엄입니다. 작품 수가 많진 않고요. 여백과 공간을 느끼는 미술이라서 저도 사실 예술을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여백과 공간이 많으면 우리 또 한국 사람들은 아시죠? 약간 빡빡한 거 좋아.
좋아하고 미술관이라 함은 이제 예술 작품이 많아야 우리는 또 많이 본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좀 저 같은 미술에 대해서 약간 무지하다, 그리고 나 빡빡한 게 좋다, 많이 봐야 미술관을 다녀온 느낌이 들고 돈이 아깝지 않다, 그런 분들은 호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을 많이 좋아하시고 공간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네, 어쨌든 주의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미술관은 예약을 안 하면 정말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당일날 취소표가 있어서 풀리는 게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술관 가실 분들은 꼭 예약을 미리 하셔야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굳이 미술관을 가지 않아도 우선 저는 배 타는 게 너무 좋아요. 제가 이동수단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동수단을 진짜 무서워해요, 제가. 근데 진짜 좋아요. 그래서 배 타는 게 좋고 호박이랑 사진 찍고 싶고 이런 분들에게는 무조건 추천. 근데 들어가는데 나오는데 페리로 45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미술관을 안 보신다 그러면 저처럼 10시 15분 페리로 들어가셔서 2시 15분 페리로 나오는 거 추천드립니다. 미술관을 2개 정도 예매하시면 10시 15분 페리로 가시거나 아니면 그 앞에 페리로 가셔서 5시 페리로 나오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2개 정도 보시면 10시 전에 들어가셔서 5시에 나오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중요한 거, 전기 자전거도 빌리실 수 있는데 이거조차도 예약을 안 하면 절대 빌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전거 타실 거면 전기 자전거 말고도 그냥 자전거 타실 거면은 꼭 바지 입고 가세요. 왜냐면 제가 긴 치마였는데도 불구하고 나 그냥 자전거 타고 싶다, 전기 자전거 아니어도 된다 그러니까 너 치마라 불편할 거다 이러고 안 빌려주셨거든요. 근데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언덕배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전기 자전거 말고 그냥 자전거는 엔간한 체력의 여성분들은 제가 볼 때 타기 어렵습니다. 저도 항상 자신하는 게 나 동년 대비 되게 튼튼하다라고 자신하거든요. 전 허벅지도 두껍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확신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전기 자전거 아니었으면 나 집에 못 갔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전거를 타실 거라면 전기 자전거를 꼭 예약하시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그냥 자전거를 탈 거다 바지를 입고 가시고, 그리고 체력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또 어떤 교통수단이 있냐, 자전거 외에 버스를 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버스가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버스는 마을버스가 있고 미술관 셔틀버스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을버스를 타고 우선 츠츠지소라는 노란 호박이 있는 그 장소까지 가야 돼요. 한 15분, 20분 걸려요. 그리고 거기서 미술관으로 가는 셔틀버스로 갈아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돌아올 때도 그렇게 섬을 다시 돌아서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잘 하셔야 된다. 내가 페리 타야 되는데 30분 앞두시고 그냥 버스 타야 돼야지 그러면 좀 모자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다시 츠츠지소까지 갔다가 츠츠지소에서 또 셔틀버스 타고 15분 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계산을 잘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스 타는 방법 잘 알아두기, 그리고 자전거 빌릴 거면 체력 준비하고, 그리고 전기 자전거는 꼭 예약을 해놓기 정도만 기억하셔도 실패 없는 여행이 되실 거예요. 9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럼 쇼도시마도 갈만할까? 시간 여유가 있다면 저는 정말 추천드려요. 대표 관광지는 엔젤로드 올리브 공원입니다. 특히 올리브 공원은 영화 마녀배달부 키키 느낌의 사진을 찍을 수 있어가지고 인기가 많습니다. 다만 생각보다 넓어요. 그래가지고 렌트를 하시면 훨씬 더 편합니다. 근데 제가 쇼도시마를 포기하고 나오시마를 간 이유가 나오시마가 섬이 더 조그매서요. 왜냐면 전 또 무서워가지고 쇼도시마 갔다가 제가 그 시간에 못 맞춰가지고 버스 못 타고 나오면 어떡해요. 그럼 저 그 섬에 갇히는 건데. 그래가지고 저는 안전성을 생각해가지고 나오시마 섬을 고른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쇼도시마가 훨씬 더 관광지로서는, 왜냐면 여기는 막 미술작품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관광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쇼도시마는 일본 지중해 같은 분위기의 섬이고요. 나오시마가 예술의 섬이라면 쇼도시마는 자연, 바다, 드라이브, 올리브의 섬입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진짜 저도 쇼도시마가 훨씬 더 땡겼거든요. 근데 쇼도시마가 너무 크기 때문에 뚜벅이들이 다니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저는 다시 가면 정말 쇼도시마도 꼭 가고 싶거든요. 근데 이번 여행은 그냥 뚜벅이였기 때문에 작은 섬으로 골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쇼도시마의 천사의 길, 올리브 공원, 전망대, 해안도로 등 사진 포인트가 정말 많고요. 다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차가 있어야 훨씬 좋은 게 버스가 있지만 배차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간을 잘 보고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두 개 섬 다 맛집 여행지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섬에서는 제가 볼 때는 카페 그리고 간식만 드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맛집을 가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카페와 간식. 그래도 쇼도시마는 엔젤로드가 진짜 유명하거든요. 썰물 때만 나타나는 길이에요. 섬까지 이렇게 쭉 연결된. 그래서 여기 진짜 추천드리고, 그리고 쇼도시마 올리브파크에 그리스 풍차가 있으니까 여기에 마녀 배달부 키키 빗자루 사진 많이 찍으세요. 여기도 유명하니까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렌트가 가능하신 분들에게 추천. 근데 저도 다시 다카마스에 간다면 꼭 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섬이 진짜 매력 있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주도 얼마나 매력 있어요. 그래서 섬 여행은 매력이 없을 수가 없다. 10번 경비입니다. 저는 비행기값 25만 5,300원, 숙소 3박해서 22만 344원, 식비 및 체재비로 제가 현금 15만 원으로 들고 갔고요. 15만 원 트래블 카드로 환전해 갔거든요. 그래서 쇼핑 때문에 3만 원 더 충전해가지고 썼으니까 한 33만 원 정도를 생활비랑 거기에서 쓴 건데, 뭐 교통비랑 이것저것 합쳐가지고. 근데 쇼핑에 제가 8만 원 정도 썼거든요. 그래서 25만 원 정도를 그냥 식비랑 거기 안에 뭐 페리, 입장료 등으로 다 지불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제가 다른 브이로그 봐도 2박 3일, 3박 4일에도 보통 70만 원 정도 쇼핑 빼고 쓰시더라고요. 저도 쇼핑을 빼면 그 정도였고요. 근데 솔직히 제가 안 써야 될 돈 4만 5천 원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첫날 제가 오후에 들어가다 보니까 시간 이슈가 있어가지고 유메타운 왔다 갔다를 그 택시로 했어요. 솔직히 지금 생각하면 좀 돈 아까워요. 그래서 그 4만 5천 원을 썼거든요. 그것만 빼도 여러분 65만 원이에요. 그래서 정말 비행기 값이 싸거나 이러면 충분히 60만 원대에도 다녀올 수 있는 도시다. 솔직히 여러분, 요즘 일본 비행기 값 진짜 비싸진 거 아시죠? 너무 비싸죠. 그 다음에 11번 다카마스 안에서의 이동수단입니다. 다카마스 안에서 이동수단은 첫 번째 고토덴, 두 번째 자전거, 세 번째 레인보우 순환버스, 네 번째 도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면 충분해요. 우선 고토덴은 제가 지도를 이렇게 띄워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고토덴을 타는 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계속 탔거든요. 이 열차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좀 오래됐는데 더러운 건 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고토덴의 매력은 오래되고 아날로그 감성인데 깨끗해요. 그러니까 오래되고 더러우면 사람은 불쾌한 감정을 느끼거든요. 근데 오래됐는데 그게 잘 보관되고 깨끗할 때 이제 사람은 아날로그를 딱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고토덴이 딱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전철 안에 선풍기가 달려있다니까요. 근데 그 선풍기가 더러워 보이지 않고 아날로그 느낌을 줘요. 깨끗하니까. 그래서 저는 계속 탔고요. 근데 보통은 자전거로도 진짜 많이 다니세요. 제가 묵었던 코코 호텔에서도 자전거를 대여해 주거든요. 숙소도 코코 호텔 추천하고요. 레인보우 순환버스는 IC 카드로 찍으셔도 되는데요. 일본의 버스가 다 그래요. 뒷문으로 찍고 들어가요. 그래서 앞문으로 내립니다. 여러분, 일본의 버스들은 다 뒷문으로 들어가서 앞문으로 내립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이제 현금으로 타실 때는 뒷문으로 타셔서 앞에서 내리실 때 어디까지 가는지 해가지고 거리 비례제예요. 그래서 거리에 따라 가격이 다 다르거든요. 그거를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내를 도보로 30분 이내에 모든 관광지에 갈 수가 있어요. 제가 있었던 가하라 마치역에서 다카마스 역까지 24분이면 걸어갑니다. 여름엔 좀 힘드니까 좀 힘들 수 있겠죠. 근데 정말 그 정도로 날씨가 선선하면 30분 이내에 정말 유메타운 이런 데는 제외하고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보도 좋은 방법이다. 그 다음에 12번 온천입니다.
보통 부쇼샨 온천을 많이 가시는데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서 영무원에게 부쇼샨 온천 패스를 구매하세요. 그러면 이날이 전철이 무료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전철 타고 리스링 공원역에서 하차하셔서 리스링 공원역 가셨다. 제가 갔던 우동집이 있거든요. 거기 가시고 제가 지도로 표시해 놓을게요. 부쇼샨 역에 하차하셔서 노천탕을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패스에 입욕권과 타월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패스를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 다시 또 시내로 돌아와서 쇼핑을 즐기는 이 하루 코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온천 외에는 사실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는 온천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렌트카가 있으시면 다른 온천들도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여러분 사실 부쇼샨 온천이 생각보다 탕이 작고 그리고 만족도가 좋지 않다라는 평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온천 매니아다 그러면 추천드립니다. 11번 다카마스 여행 장단점입니다. 우선 장점. 일본의 소도시 감성을 정말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기타큐슈도 가봤거든요. 제가 느끼기에 기타큐슈는 소도시 감성 아니에요. 관광지 감성이에요. 그러니까 소도시인데 관광지 감성이거든요. 근데 여긴 진짜 소도시 감성이에요. 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있어도 정말 현지인 느낌. 오사카나 후쿠오카 가면 진짜 한국어가 많이 들리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한국어를 가마버터 우동집 그리고 가마버터 우동집에서 제가 추천한 카페 있죠. 여기서만 한국 사람들 거의 만났고 숙소에서 체크인 하시는 분들 조금 만났고 이게 다였습니다. 그래서 막 진짜 오사카 후쿠오카 가면 한국어 막 들리잖아요. 그런 감성이 아니어서 좀 좋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동 맛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면을 좋아하시는 분들 대추천 하고요. 그다음에 사람이 적고 그리고 여기가 유명한 게 우동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동 비싸게 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갔던 우동 중에 제일 쌌던 건 380엔. 그리고 비싸봤자 1200엔, 12,000원. 그러니까 제일 싼 건 3,000원. 비싸봤자 15,000원 이내거든요. 튀김을 막 엄청 많이 넣으면 2만원 되겠지만 그래서 물가 부담이 적습니다. 그리고 나오시마의 접근성이 좋다라는 거. 그러니까 섬여행의 접근성이 좋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단점은 밤에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8시 이후에 다 닫아요. 상점가 봐요. 저 같은 경우는 일을 하니까 저녁 이후에 일을 하니까 괜찮은데 밤에 할 게 없습니다. 두 번째는 교통이 아주 편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후쿠오카나 막 오사카처럼 모든 역에 뭐가 있진 않다. 모든 곳을 막 역에서 막 가까운 근거리로 갈 수는 없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저는 막 교통에 대해서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쇼핑이 목적이라면 아쉽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예요. 제가 유메타운 갔다 와서 느낀 게 쇼핑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사고 싶은 게 여기가 소도시라서 안 들어와 있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우동에 관심이 없으면 심심할 수 있다. 이게 우동 식감 이런 걸 좋아하시면 제가 볼 때 엄청 좋아하실 거거든요. 근데 우동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조금 지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전혀 지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우선은 추천하는 분들 여기 띄워드릴게요. 나 일본은 여러 번 가봤다. 그리고 후쿠오카나 오사카가 좀 익숙하다. 저도 후쿠오카 이제 3번, 4번 가봤고 오사카도 3번 가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익숙하다. 그리고 나 조용한 여행을 너무 좋아한다. 저는 은근히 제가 사람을 좋아하는데 조용한 것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조용한 여행을 좋아한다. 그리고 네 번째, 사진 찍는 거. 그러니까 조용하게 사진 찍는 거 좋아한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여러분 사진 찍을 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막 예쁜 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진 찍을 때 중요한 거는 사람이 없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 장소가 이뻐봤자 사람 많잖아요. 사진 안 나와요. 이거는 진짜 사진 찍으시는 분들 다 공감하실걸요. 예, 그러니까 돗대기 시장 같으면 사진이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피사체가 사람을 포함한 어떤 풍경을 담고 싶다. 그럼 잘 나오겠죠. 그 다음 비추천. 쇼핑이 목적이신 분 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화려한 도시를 원한다. 가시면 안 됩니다. 나 밤늦게까지 놀고 싶다. 이런 분들. 물론 이자카야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후쿠오카, 오사카처럼 막 밤에 다녀도 엄청 안전한 이자카야나 막 이런 게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카야 자체도 수가 현저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비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카마스는 사실 일본에서도 막 아주 엄청 유명한 여행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가보면 왜 다카마스를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이해가 되는 도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만족도가 진짜 높았습니다. 우선은 전 조용해서 높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몰라요. 근데 진짜 좋았어요. 그냥 여러 가지를 다 충족할 수 있는 도시. 전 제가 우동을 별로 안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오랜만에 가서 그런가? 제가 일본 쿨타임이 있는데 그 쿨타임을 넘어서 가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용한 분위기, 맛있는 우동, 그리고 여기 바다가 세토네해거든요. 여기에 풍경까지. 그러니까 바다가 가까워요. 저는 또 제가 좋아하는 거 항구 도시를 뭐 겁나게 좋아요, 여러분. 전 항구 도시면 무조건 좋거든요. 기타 규슈도 그래서 좋아해요. 물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리고, 여러분들도 일본 소도시 여행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한 번쯤은 다카마스를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이프도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여행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